만약 여러분이 ETF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ETF로 똑같이 1,000만 원을 번 10억 자산가는 세금을 떼고 여러분보다 수백만 원을 더 가져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비밀은 무슨 ETF를 샀냐가 아니라 어떻게 샀냐에 있습니다. 최근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강남 자산가들은 꼬마 빌딩 대신 고배당 ETF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상품을 보면서도 세금과 현금 흐름이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부의 격차를 만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순히 유망 ETF 하나를 추천받는 것을 넘어 10억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원칙과 그들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투자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먼저 평범한 투자자가 왜 세금의 함정에 빠지는지 그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한 금융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상장 ETF 규모가 무려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굳이 복잡하게 해외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여기에 평범한 직장인 박 부장님이 있습니다. 몇 년간 모은 돈으로 국내 증권사 앱을 통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에 투자해서 드디어 2천만 원이라는 짜릿한 수익을 냈습니다. 연말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기뻤죠. 그런데 연말정산을 앞두고 보니 잊고 있던 예금 이자 500만 원이 더해져 총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되면서 세율 구간이 수직으로 상승했고 15.4%만 낼 줄 알았던 세금은 거의 2배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애써 번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박 부장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 부장님은 상품을 잘못 고른 게 아닙니다. 세금 체계를 몰랐던 겁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해외 추종 ETF의 매매 차익은 법적으로 배당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15.4% 세율이 적용되고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더 높은 세율을 맞게 되는 거죠. 반면 자산가들은 같은 상품이라도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것, 예를 들면 QQQ 같은 ETF를 삽니다. 이 경우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얼마를 벌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22% 단일세율로 과세가 끝납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겐 이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 부장님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실수를 교훈 삼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그들처럼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10억 자산가 이 선생님은 포트폴리오를 3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박 부장님과 달리 그는 수익률 그래프를 보기 전에 세금 구조부터 파악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성공 비결은 간단합니다. 목적에 맞는 계좌와 상품을 전략적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3가지 포트폴리오 설계도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성장축 바로 세금이 절반인 해외 직투 계좌입니다. 먼저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주 투자는 이 계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에 담아야 할 핵심 ETF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VO, 즉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중심축이죠.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이 ETF는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11%가 넘는 시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QQQ,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의 강력한 성장 엔진입니다. 박 부장님이 샀던 타이거, 미국 테크 TOP12 추구하는 바로 그 성장성을 담고 있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약 5천만 원의 수익이 났을 때 박 부장님처럼 국내 계좌로 투자했다면 종합과세 최고세율 구간에 걸려 세금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처럼 해외 계좌로 투자했다면 어떨까요? 5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4,750만 원에 22%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은 약 1,045만 원입니다. 세금만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세금 없는 월급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현금 흐름을 책임지는 포트폴리오죠. 자산가들이 더 이상 꼬마 빌딩에 목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실 걱정, 세금 걱정, 유지보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장에는 두 종류의 ETF를 담습니다. 하나는 SCHD, 바로 미국 배당 성장 ETF의 제왕입니다. 재무적으로 가장 튼튼한 100개 기업에 투자하면서 연 3% 중반의 안정적인 배당과 꾸준한 주가 성장을 동시에 노리는 최고의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상품인 코덱스 위클리 커버드콜 ETF입니다. 최근 한 재테크 칼럼에 따르면 이 상품에서 발생하는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세금 없는 월급 통장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가들의 새로운 현금 흐름 전략입니다. 부동산처럼 무겁지 않으면서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든든한 파이프라인을 주식으로 구축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장기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하는 정부가 주는 혜택 연금 계좌를 200% 활용하는 법입니다. 최근 삼성증권 통계에 따르면 4050 투자자들의 연금 계좌 내 ETF 잔고가 1년도 안 돼 63%나 급증했습니다. 모두가 이 계좌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연금 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 계좌들 안에서는 굳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추종 ETF,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상품을 매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계좌는 그 자체로 과세 이연 저율과세라는 막강한 세금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건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고수익 투자. 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은 세금과 운용 수익을 합쳐 재투자하면 노후 자산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최고의 복리 머신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특정 ETF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금과 목적에 따라 계좌를 나누는 시스템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성장은 해외 계좌로. 둘째, 현금 흐름은 배당주로. 셋째, 노후 준비는 연금 계좌로. 이것이 10억 자산가 포트폴리오의 진짜 비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10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0억 자산가처럼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이 지식의 벽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높은 성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열어 딱 두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내가 가진 ETF가 국내 상장인지 해외 상장인지. 둘째, 내 연금 계좌에 올해 납입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 작은 확인이 여러분 부의 지도를 바꿀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세 가지 포트폴리오 전략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선언하고 실천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